지도 위에 파랗게 그려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중국 수나라의 수양제, 그 손자인 양정도를 조종해 수나라를 이용하기도 했고, 그 후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을 신하로 칭하며 장안을 점령하고 당나라 자체를 신하의 나라로 삼기도 했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돌궐제국인데요. 돌궐제국은 한반도의 삼국시대가 있던 시기 중 522년부터 744년까지 중앙아시아부터 동아시아에까지 이르는 최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크 민족들의 선조들인데요. 이 돌궐제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져 중국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구성된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가 출범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전 중국을 위협했던 돌궐제국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투르크계 국가들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밀착하여 같은 투르크계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OTS의 출범은 이 지역의 맹주를 꿈꾸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야심이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돌궐제국은 6세기와 8세기 사이에 오늘날 내몽골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지역 동서남북에 걸쳐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입니다. 원래 발음인 튀르크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음차한 명칭이 돌궐인데요. 오늘날 투르크계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진 돌궐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는 수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통일국가로 강성해졌을 때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745년 후돌궐이 멸망할 때까지 약 200년에 걸쳐 돌궐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던 중국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돌궐 쪽의 발응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식 출범한 OTS, 즉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에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OTS의 전신은 2009년 10월 설립된 튀르크 평의회입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으로 출발한 튀르크 평의회는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해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었는데요. 2020년에는 헝가리가, 2021년 이스탄불 정상회의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참관국 자격으로 합류했습니다. OTS 회원국을 합치면 인구만 1억 6천만 명이고 국내 총생산 합산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7개국 정상이 참가한 2021년 이스탄불 정상회의에서는 투르크어 사용국 월드비전 2040이란 명칭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 OTS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외교정책과 지역안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 맹주를 꿈꾸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도로 투르크어 사용국 간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바짝 긴장한 것은 중국입니다. 분리독립을 놓고 중국 중앙정부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의 대부분이 투르크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위구르인들은 종교적으로도 OTS 회원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언어나 민족적으로도 한 뿌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언어적 동질성과 민족주의적 연대를 통해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려는 OTS의 행보가 행여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 움직임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중국 권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얼마 전 튀르크 평의회의 명칭을 OTS로 바꾼 것은 범투르키즘의 부상을 상징한다며 OTS는 특히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민족 간 분쟁을 심화시켜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르크족의 연대를 모색하고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을 발판으로 OTS를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의 중심에는 21세기의 술탄을 꿈꾸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있습니다. 터키는 오랜 기간 수건이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회원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EU의 까다로운 기준에 막혀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2018년 대선과 총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에르도안은 EU 가입이 여의치 않자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터는 OTS 회원국 정상들이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매체는 또 최근 유럽,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외교적 기반이 취약해진 에르도안이 동질성을 가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서 터키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최근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리라화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내부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알모니터는 에르도안이 OTS 결성을 통해 투르크어 사용 진영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대내외적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OTS가 추진하기로 한 회원국 간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망이 새로 생기는 셈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OTS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실크로드의 중심국이자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러시아와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의 새로운 맹주를 꿈꾸는 에르도안의 행보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근 인권 문제 등으로 터키와 사이가 썩 좋지 않지만 터키가 주도하는 OTS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 움직임을 부추겨 중국에 정치적 타격을 준다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OTS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기구가 정치화되고 정치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명칭 변경에는 터키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는 터키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했는데요. 과연 터키 주도의 OTS가 중국의 국제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K팩트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